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엄마표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마표 공부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학원을 보내주고 교재를 골라주고 또 아이의 문제풀이를 도와주는 그런 것을 엄마표 공부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런 것도 엄마표 공부이긴 하죠.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엄마표 공부는 아이가 끝까지 성인이 되어서도 공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고 끝나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아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계획을 짜서 궁극적으로는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엄마가 아이의 수학이니 영어니 하는 공부를 가르치고 지도하면 몇 학년까지 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엄마표 공부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학습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엄마가 해야 할 두 가지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아이의 학원을 고를 때도 또 교재를 고르고 문제풀이를 도와줄 때도 엄마는 이 두 가지 원칙을 반드시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공부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이 영화의 주인공인 유대인 아빠와 아들은 2차 세계대전 때 함께 독일의 유대인 수용소에 갇힙니다. 매일 죽음의 공포를 마주하고 있지만 아빠는 아들에게 이것은 탱크를 딸 수 있는 게임이라고 속이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유쾌한 모습을 보입니다. 가스실에 끌려가면서도 아빠는 우스꽝스러운 걸음걸이를 보여줄 정도였죠. 덕분에 아들은 수용소의 생활이 무섭지 않고 살만했습니다. 엄마표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가 해볼만 하다고, 심지어 어쩌면 재밌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어려운 공부를 맞닥뜨려도 겁을 먹지 않고 도전할 수 있거든요. 아이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엄마가 동그라미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가 맞춤 문제, 몇 점 받았는지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오히려 틀린 문제에 적극적으로 환호해 주라는 거죠. 시험이라는 거는 아이가 학습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했는지 확인하고 약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맞춤 문제는 아이가 학습 목표를 얼마큼 달성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춤 문제는 시간 낭비한 거예요. 다 아는 걸 확인하느라 시간만 보냈잖아요. 그에 반해서 틀린 문제는 아이의 약점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문제를 틀린다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내용을 몰라서 틀린 경우도 있고,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리기도 하고, 계산 실수로 틀리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시험보다 더 신경 쓰이는 무슨 친구와의 관계라든지 시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나 여러 가지 생활적인 또 심리적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틀린 문제의 이유를 모아보면 아이의 약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약점을 외우게 되면 성적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가 틀린 문제를 갖고 와도 야단치지 말고 드디어 약점을 찾게 되었네 하면서 박수를 쳐주세요. 그러면 아이는 문제를 틀려도 안심이 됩니다. 틀린 문제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으니까 계속 도전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재나 천재라고 하는 아이들은 특별히 머리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이런 엄마의 절대적인 응원을 받는 아이들입니다. 맞는 문제에는 심드렁하다가도 틀린 문제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져요. 낑낑거리면서 어떻게든 틀린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면 그 어떤 것보다도 쾌감을 느낍니다. 두 번째 엄마표 공부의 원칙은 정확하고 깊이 있는 공부 습관을 들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기 라면을 끓인다고 가정해보죠. 한 개를 끓일 때는 레시피를 볼 필요도 없어요. 눈대중으로 대충 적당히 물 조절하고 끓이면 됩니다. 면을 먼저 넣든 스프를 먼저 넣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끓여도 먹을 만한 라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개의 라면을 끓이려면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됩니다. 물의 양도 정확하게 계량해서 넣어야 되고 면과 스프, 기타 부재료를 투입하는 순서도 정확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면은 푹 익고 어떤 면은 설 익기도 하고 제대로 된 라면을 끓일 수 없을 거예요. 초등학생의 공부는 한 개의 라면을 끓일 때와 같습니다. 암기를 강요하든 학원 뺑뺑이를 돌리든 간에 어떻게든 공부의 성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공부할 양이 적고 난이도도 낮거든요. 그런데 중고등학교의 공부는 100개의 라면을 끓이는 것과 같습니다. 공부할 양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수준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과정과 절차를 지켜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쉬운 단계를 공부하는 초등학생 때부터 정확하게 따져가면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엄마가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 때 눈으로만 풀지 말고 풀이 과정을 모두 쓰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영어라면 단어의 뜻만 외우지 말고 문장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을 치고 나면 오답 분석도 왜 틀렸는지를 유형화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엄마는 공부할 양이 적고 수준도 얕은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가 과정을 건너뛰지 않고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나가는 체계적인 공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중고등학교에 갔을 때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엄마표 공부의 두 가지 큰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엄마가 따로 돈을 들여서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초, 중, 고 12년의 과정에서 어떤 능력을 기를 것인지를 이해하고 그저 엄마가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엄마가 이 두 가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학원 열심히 보내고 문제집 열심히 풀어도 돈만 버리고 고생만 할 뿐 절대로 성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강남코디 공부연구소는 학부모를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사입니다. 모두가 학생이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에 집중하고 있지만 저희는 학부모가 어떻게 아이의 학습이나 생활, 심리, 그리고 진로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존재 이유는 학부모가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아이의 학습 성과를 최대한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